여러분 안녕하세요. 화학 강사 김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1학년도 화학2 수능 해설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보시면 촉매에 대한 설명이라고 되어 있고요. 촉매는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반응 경로를 변환시켜서 반응 속도를 조절하는 물질이죠. 동일한 화학 반응에서 나를 사용하면 촉매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보다 활성화 에너지가 작아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활성화 에너지가 작아지는 건 정촉매고 활성화 에너지가 커지는 건 부촉매죠. 지금 작아진다라고 했으니까 정촉매가 들어가야 되고요. 가에는 반응 속도가 들어가는 거니까 답 1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이번 문제 보시면 25도씨 일레이템에서 H2O에 대한 열화학 반응식이라고 주어져 있고요. 물이 기화되는 반응에 대해서 델타 H 값이 제시되어 있네요. 옳은 것 고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화가 발열 반응이냐라고 물어봤는데, 액체가 기체가 되는 건 흡열 반응이고요. 위쪽에 양수값으로 제시가 되기도 했네요. 흡열 반응에 해당하는 거고요. 기억 틀린 보기가 됐고, 1몰의 엔탈피가 물이 수증기보다 작냐라고 물어봤는데, 지금 흡열 반응의 경우에는 아래쪽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반응물의 엔탈피가 생성물보다 작은 게 맞습니다. 지금 물의 엔탈피가 수증기보다 작은 거죠. 니은번 맞는 보기. 디귿번은 기체가 액체로 바뀌는 역반응에 대해서 묻고 있고요. 역반응의 반응 엔탈피는 크기는 같고 부호가 반대인 거죠. 마이너스 44kJ 되는 게 맞습니다. 니은과 디귿이 맞는 보기가 됐고, 답 4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3번은 그림 가에서 H2의 상표형 그림을 나타내고 있고요. 나는 0.8atm 기준으로 물의 가열 곡선을 나타내고 있네요. 가열해서 지금 두 번의 상변화를 거치고 있고요. 앞쪽에 고체에서 시작해서 지금 액체, 기체로 넘어가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 0.8atm이면 이 중간 정도에 들어가는 거죠. 여기를 0.8atm 기준으로 뒀을 때 첫 번째 상변화에 해당하는 녹는 점이 A인 거고요. 이 두 번째 상변화를 시작하는 온도에 해당하는 B가 지금 끓는 점에 해당하는 거죠. 녹는 점이 A, 끓는 점이 B인 겁니다. 여기서는 이 자리가 지금 A인 거고, 이 자리는 온도 B 기준으로 쓸 수 있는 상황이고요. 기억번에 B와 A의 차이가 100보다 작냐라고 물어봤는데, 1기압 기준으로 끓는 점과 녹는 점의 차이가 100도씨였고요. 0.8atm으로 내려오면서 녹는 점은 높아지고 끓는 점은 낮아지면서 둘 사이의 간격은 100보다 작아진 게 맞습니다. 기억번 맞는 보기가 됐고, 니은번 A도씨 1atm에서 물의 안정한 상이 고체냐라고 물어봤는데, 상은 지금 고체에서 시작해서 액체, 기체로 바뀌어 나가고 있고요. 1atm이면 위쪽 압력 조건이고, 온도가 A라고 했으니까 위치상으로는 이쯤이 되는 거네요. 지금 여기 온도가 A이면서 1atm 위치에서는 액체가 안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니은번 틀린 보기가 됐습니다. 디귿번 0.7atm에서 끓는 점을 B와 비교하라고 되어 있는데, 압력이 0.7atm으로 낮아지게 되면 이 아래쪽에서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면 끓는 점은 낮아지고 녹는 점은 높아지겠죠. 녹는 점은 A보다 높아지고 지금은 끓는 점을 물었으니까 B보다 낮아진다. 디귿은 틀린 보기가 됐습니다. 기억번 보기만 맞는 보기고요. 보기들 중에서는 답 1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오른쪽으로 넘어오시면 세 가지 고체를 분리하는 과정을 나타냈다라고 되어 있고, AG와 CO2, CSCl 중에 하나라고 되어 있네요. 각 고체의 결정 구조를 모형으로 나타냈다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모형의 모습을 보면 두 종류의 입자로 구성되어 있는, 앞쪽에 있는 게 지금 이온 결정이죠. CSCl에 해당하는 거고요. 한 종류의 입자로 되어 있는 게 금속 결정, AG가 될 테고, 지금 CO2, 분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분자 결정에 해당하는 CO2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이온 결정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예로 들어간 게 X죠. 그러면 X가 지금 CSCl에 해당하는 거고요. 금속 결정, 그냥 순서대로네요. 금속 결정에 해당하는 게 Ag고, 남아있는 Z가 지금 분자 결정에 해당하는 CO2가 됩니다. 기억번에 X는 CSCl에 해당하는 게 맞고요. 니은번 Y의 결정 구조, 채심입방이냐라고 물어봤는데, 채심입방은 정육면체의 중심에 들어가는 거죠. 지금 꼭지점은 공통으로 들어간 상태에서 꼭지점에만 들어간 게 단순입방, 이렇게 면의 중심에 들어간 건 면심입방이고요. 채심입방이라면 정육면체의 중심에 있어야 됩니다. 지금 면의 중심에 들어가면서 면심입방 구조가 되죠. 니은번 틀린 보기가 되고요. Z는 CO2로 분자 결정에 해당합니다. 기억과 디귿이 맞는 보기고 답 3번으로 내주시면 되네요. 5번은 같은 질량에 대해서 A기체부터 C기체에 대해서 압력을 각각 1atm으로 유지하면서 온도를 낮춰서 액체가 될 때까지 기체의 부피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면 온도를 낮춰가면서 기체의 부피를 나타내고 있다. 액체가 될 때까지의 기체의 부피인 거니까요. 여기서 끊기고 있는 건 이 지점부터 이제 액체로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끓는 점을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끓는 점은 순서대로 A에서 B, C로 가면서 커지고 있는 거고요. H2O, H2S, F2 중에 고르라고 되어 있는데, 아래쪽에 화학 식량도 제시했네요. 사실은 정보가 너무 많은 게, 지금 온도를 끓는 점이라고 생각해서 끓는 점으로 대응을 시키셔도 되고요. 끓는 점으로 대응을 시킬 땐 H2O가 수소 결합을 해서 끓는 점이 가장 높겠죠. 그래서 끓는 점이 가장 높은 C가 H2O,
그리고 H2S하고 F2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H2와 비교했을 때는 분자량이 둘이 비슷한 상태에서 H2S는 구분형으로 극성분자가 되면서 쌍자쌍자임이 있는 거죠. 그래서 분산력만 있는 F2에 비해서 분자가림이 크고 끓는 점이 높을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B가 H2S, A가 F2일 거라고 예상이 되고, 이런 방식으로 끓는 점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대응이 될 것 같은데, 또 한 가지 방식은 기체의 부피를 나타내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같은 질량 조건을 줬잖아요. 그리고 아래쪽에 화학식량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어요. 그러면 같은 질량일 때는 화학식량과 몰수가 반비례 관계에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세로 줄을 그어보면 압력은 1atm으로 일정하다고 했고요. 같은 압력 조건, 여기에서 세로줄로 온도도 같은 상황을 생각했을 때 압력과 온도가 동일할 때는 부피하고 몰수가 비례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세로선에서 비교하면 부피가 큰 C의 경우가 가장 화학식량은 작아야 됩니다. 그럼 C가 화학식량이 가장 작은 H2O가 되는 거고, B하고 A도 비교가 되죠. B가 부피가 더 큰 거니까 몰수가 큰 거고요. 몰수가 큰 만큼 화학식량이 작다라고 해주면 B가 그 다음 작은 화학식량을 가지고 있는 H2S, 가장 몰수가 작으면서 화학식량은 가장 큰 A의 경우가 F2로 대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세로선을 그어서 화학식량과 몰수와의 관계를 통해서도 대응이 되는 상황이에요. 편한 방식으로 풀어주셨으면 되고, 기억번의 화학식량 A가 B보다 크냐라고 물어봤는데 지금 화학식량은 A가 가장 크고요. BC로 가면서 작아지는 거니까 기억 맞는 보기가 됩니다. 니은번 비액체 분자 사이에 쌍자쌍자임이 존재하는 거냐? 그렇죠. H2S는 구분형으로 극성분자고 쌍자쌍자임이 존재하는 거죠. 디귿번 C가 B보다 기준 끓는 점이 높은 주된 이유는 수소결합이 존재하기 때문인 거냐? 그렇습니다. C가 지금 H2O인데요. H2O에 수소결합이 존재하고 그래서 끓는 점이 높아진 거죠. 기억, 니은, 디귿 전체가 맞는 보기가 됐고 답 5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6번은 온도 T에서 X기체, Y기체에 대한 자료라고 주어져 있고요. 화학식량과 압력, 밀도가 제시되어 있고 화학식량의 비율을 묻고 있네요. 우리 항상 기체의 밀도는 두 가지를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밀도는 정의는 부피분의 질량이고요. 이 식만큼 많이 쓰이는 게 RT분의 PMW 형태로 정리가 됩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이렇게 부피가 명확하거나 일정할 때는 앞의 식이 많이 쓰이고요. 압력이 일정하거나 명확할 때는 뒤의 식이 많이 쓰이는 편이에요. 지금은 화학식량에 대한 비율도 필요하고 압력과 밀도가 들어가는 식은 이 두 번째 식이 되겠죠. 두 번째 식에서 화학식량의 비율을 묻고 있으니까요. 화학식량, 몰질량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몰질량의 경우에는 지금 온도는 T라고 했으니까 그냥 고정하고요. 그러면 온도 고정한 상태에서 몰질량을 하고 정리했을 때 압력이 넘어가면 비율 관계만 놓고 오면 P분의 D, 압력분의 밀도에 비례하게 됩니다.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A는 생략하고요. 숫자로만 계산해보면 X는 3 기준이고 Y는 압력분의 밀도라고 했을 땐 1 기준이 되는 거니까요. X와 Y는 3대 1이 되고 3대 1이면 3이 되는 거죠. 보기들 중에서는 답 4번으로 내주시면 됩니다. 역시나 1페이지는 간단한 문제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여기까지 해서 1페이지 정리해봤고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2페이지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어서 2페이지 문제들 풀어보도록 할게요. 7번 문제부터 보시면 화학전지 가나와 각 전지에서 전지 반응이 진행될 때 전자의 이동 방향을 나타낸다고 되어 있고요. 전자의 이동은 항상 산화전극에서 환원전극으로 이동하게 되죠. 가와 나 전지 두 개를 제시했고요. 옳은 것 고르라고 되어 있고 기억번에 금속의 이온화 경향 크기 순서를 묻고 있는데 금속의 이온화 경향성은 산화를 잘할수록 커지게 돼요. 그럼 가에서는 아연과 철 중에서 아연이 산화전극인 거니까요. 아연이 철보다 산화를 잘하는 거고 맞게 들어갔네요. 철과 구리에서는 전자 이동 방향을 보면 철이 산화전극이죠. 철이 구리보다 산화를 잘하면서 기억번은 부등호 순서가 잘 맞습니다. 니은번은 가에서 아연 이온이 환원됐냐라고 물어봤는데 앞쪽에서 아연이 산화전극이라는 거 알아냈죠. 아연 쪽에선 산화를 하는 거고요. 환원된 건 Fe2 플러스예요. 니은은 틀린 보기가 되고 디귿번 나에서 구리 전극의 질량이 감소하는 거냐? 나 쪽에선 철이 산화하고요. 구리는 환원되고 있으니까 구리 이온이 구리로 척출되면서 구리 전극의 질량은 증가하는 거죠. 디귿도 틀린 보기가 됐습니다. 기억번 보기와 맞는 보기고 답 1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아래쪽 8번 보시면 학생 A가 수행한 탐구활동이라고 되어 있고요. 온도가 높을수록 액체의 증기압이 높다. 가설 기억을 세웠고 진공 상태의 플라스크에 X 액체를 넣고 평형에 도달했을 때 수은 기둥의 높이차 H를 측정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Y 액체를 사용해서 반복했고 기준 끓는 점도 조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측정 장치를 보면 액체와 기체가 평형을 이루고 있으니까 증기압 측정 장치인 거고요. 이렇게 수은 기둥을 통해서 압력을 측정할 때는 높이 차이가 양쪽을 누르는 압력 차이와 관련이 있다. 정확히는 비례관계에 있다. 이 해석을 해주시면 되고
지금 같으면 왼쪽에서는 증기압으로 누르고 있는 거고요. 여기 표시해보면 이렇게 누르는 게 지금 증기압, P증기라고 해볼게요. 증기압을 통해서 누르고 있고, 여기는 대기압을 통해서 누르고 있어요. 그림에서 만약에 양쪽에 누르는 압력이 같다, 그럼 H가 0이었겠죠? 그리고 양쪽에 누르는 압력의 차이가 커질수록 H가 커진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때 지금처럼 액체가 움직인 방향을 보면 어느 쪽이 큰지도 나오죠. 지금 뭐 직관적으로도 오른쪽이 더 세게 누르니까 액체가 왼쪽으로 이동한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H가 어떻게 측정이 되는 거냐면 두 양쪽에 누르는 압력의 차이인데, 그림을 보면 대기압이 크기 때문에 정확히는 대기압을 기준으로 해서요, 여기서 증기압을 빼주게 되면 이게 H로 나타나는 거예요. 특히나 수는 높이 자체가 그대로 압력 단위인 거죠. 뭐 밀리미터 Hg 또는 센티미터 Hg로 써주면 됩니다. 아래쪽에 H와 기준 끓는 점을 조사했고, H도 직접 숫자로 줬네요. 센티미터로 줬고요. A의 가설이 옳다는 결론을 얻었을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 대기압은 76cm Hg로 일정하고 수은의 증기압은 무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정리했지만 H의 정체가요, 다시 한번 써볼게요. 지금 대기압에서 증기압을 빼주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 대기압을 76으로 줬기 때문에 76과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76과 74 차이가 나려면 증기압의 경우엔 2인 거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증기압을 직접 측정한 거나 마찬가지고요. 76과 70이면 여긴 6인 거고 여기는 15,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기억번에서 지금 온도를 묻고 있는데 X 액체를 놓고 보면 증기압이 오른쪽으로 할수록 커지고 있죠. 증기압은 온도가 높은 곳에서 커지는 거니까 부등호는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기억번 맞는 보기가 됐고요. 니은번 78도씨에서 Y의 증기압이 76cm Hg보다 낮은 거냐? Y는 기준 끓는 점이 78도씨죠. 기준 끓는 점은 1기압에서의 끓는 점인데 1기압에서의 끓는 점이 78도씨라는 건 바꿔 읽을 수 있어야 되죠. 78도씨에서 증기압이 1기압이라는 거예요. 항상 압력이 P일 때 끓는 점이 T면 그 T에서의 증기압이 P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증기압과 끓는 점은 항상 동시에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증기압은 그냥 76cm Hg가 되는 거고요. 같은 온도에서 증기압이 낮은 액체일수록 기준 끓는 점이 높다가 기억으로 적절한 거냐? 기준 끓는 점은 지금 X 액체가 높은 건데 같은 온도에서 증기압을 비교하면 76과의 차이가 72만큼 났다. 그럼 증기압이 4란 얘기고요. 그럼 증기압은 X가 작은 거죠. 같은 온도에서 증기압이 작은데 그때 기준 끓는 점이 높다. 우리가 뭐 결론 알고 있는 건데요. 실험 결과를 통해서도 확인이 됩니다. 가설로 적절한 거고, 기억과 디귿이 맞는 보기고요. 보기들 중에서는 답 3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오른쪽 9번 문제 보시면 이온화 반응식과 이온화 상수 Ka 값이 제시되어 있고요. 혼합해서 만든 용액 산과 짝염기가 같이 존재하는 완충유의 상황인 거죠. 산염기 비율을 제시하고 있어요. 옳은 것 고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쪽에 해설을 할 때도 제가 여러 번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이 산의 이온화 상수 또는 염기의 이온화 상수를 볼 때 항상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야 돼요. Ka 값이라고 했을 때는 수소이온 농도와 산염기 비율,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수소이온 농도가 들어가고 산과 염기에 대한 비율 관계가 들어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이 자료도 그냥 산염기 비율을 줬다라고 인지할 수 있어야 되고, 이렇게 산염기 비율이 제시되면 Ka 값을 만족하기 위해서 수소이온도 나온 거나 마찬가지죠. 지금 하이드로늄 이온이라고 했지만 그냥 수소이온으로 해석해 주면 되고요. 산염기 비율이 0.6이에요.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0.6이면 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승이고요. 그럼 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을 만족하려면 10의 마이너스 7승이 들어가 주면 됩니다. 그럼 H 플러스가 10의 마이너스 7승인 거니까 기억번 맞는 보기가 됐고, 니은번 가 10ml에 0.1몰 농도 염산수액 1ml를 가했을 때 이 산염기 비율이 어떻게 될 거냐? 완충유액에서는요, 이렇게 산과 염기가 같이 들어있는 상태입니다. 산이 있고 그거에 짝염기가 들어있는 상태죠. 이렇게 산과 염기가 같이 들어있다가 강산이 들어오면 산이 많아지는 쪽으로, 강염기가 들어오면 염기가 많아지는 쪽으로 움직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정확히 반응식을 쓰기보다는 그냥 직관적으로요, 완충유액엔 산염기가 다 있었는데 강산이 들어오면 산이 많아지는 쪽, 즉 염기가 산으로 바뀌고요. 강염기가 들어오면 염기가 많아지는 쪽, 산이 염기로 바뀌게 됩니다. 지금은 강산이 들어오는 상황인 거니까요, HCl이 들어오게 되면 염기가 산으로 바뀌면서 분자는 줄고 분모는 느는 거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5분의 3보다 작은 값 쪽으로 움직이겠죠. 니은번 맞는 보기가 됩니다. 디귿번 가 10ml와 물 10ml에 각각 0.1몰 농도 NaOH 1ml 강염기를 가했을 때 pH 변화, 당연히 증류수보다는 완충유액에서가 pH 변화가 작겠죠. 가에서가 물에서보다 작다. 디귿도 맞는 보기가 됐네요. 기억, 니은, 디귿 전체가 맞는 보기고 답 5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아래쪽 25도씨 1A템에서 1몰 농도 NaCl의 전기분해와 관련된 자료라고 주어져 있고요. NaCl 수액이라는 거에 주의해야겠죠. 만약에 NaCl 액체 상태, 즉 용융 상태에서의 전기분해라면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 양이온과 음이온밖에 없기 때문에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가 직접 전기분해에 참여하게 돼요. 근데 이렇게 수액 상태가 되면 물도 들어있기 때문에 물과의 경쟁 반응이 됩니다. 그래서 아래쪽 주어진 자료를 보면 환원 반응은 Na 플러스하고 물에 대해서 두 가지 자료를 줬고요. 산화, 전자의 위치를 보면 산화 반응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산화 반응은 Cl 마이너스 하나만 줬네요. 전자를 얻기 쉬운 경향, 누가 환원을 잘하냐에 대해서 물이 Na 플러스보다 잘한다라고 제시를 했으니까요. Na 플러스하고 물이 경쟁하는데 전자를 얻는 건 물이 더 잘하는 거니까 실질적인 반응은 이렇게 둘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물이 환원 반응을 통해서 수소 기체를 만들어내고요. Cl-가 산화 반응을 통해서 Cl2 기체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기억번에 NaCl에서 화학에너지가 전기에너지로 전환되냐라고 물어봤는데 전기분해는 내가 전기에너지를 공급해서 화학반응을 억지로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에너지가 화학에너지 형태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기억은 반대로 얘기하고 있죠. 기억 틀린 보기가 됐고요. 플러스극에서 산화반응이 진행이 되는 거냐? 전기분해는 일반적인 화학전지하고는 방향이 반대죠. 우리가 앞쪽에 화학전지 왼쪽 7번에서 나왔었는데요. 화학전지에서는 마이너스극에서 산화반응, 플러스극에서 환원반응이 진행됐잖아요. 근데 이 전기분해에서는 우리가 전기에너지를 공급하는 거예요. 즉 전지를 가져와서 이 전지의 마이너스극, 전지의 플러스극을 생각했을 때 전지의 마이너스극에서 전자가 나오고 플러스극으로는 전자가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럼 마이너스극에 연결된 쪽에서는 이 전자를 받아서 환원 반응을 해야 되고요. 플러스극에 연결된 쪽은 전자를 뺏기면서 산화 반응을 해야 됩니다. 이건 전기분해의 종류가 바뀌더라도 바뀌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암기를 하셔도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극에서 환원, 플러스극에서 산화가 맞습니다. 플러스의 산화 반응이 일어난다. 니은번 맞는 보기가 됐고요. 디귿번 환원전극에서 H2 기체가 생성된다. 환원 반응은 지금 물이 더 잘하기 때문에 물이 하는 거고 H2 기체가 생성되는 게 맞습니다. 니은과 디귿이 맞는 보기가 됐고 보기들 중에서는 답 5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아래쪽 2페이지의 마지막 문제네요. 11번 문제 보시면 A수액, B수액에 대한 자료라고 주어져 있고요. 두 수액의 몰랄 농도가 같다. 일단 몰랄 농도가 같다라는 조건을 제시했고 화학식량은 B가 A의 3배라는 조건도 제시했네요. 용액의 질량, 용질의 양, 퍼센트 농도가 주어져 있는데 용질의 양에 대한 비율 관계를 묻고 있습니다. 용액 파트 문제를 풀이할 때는 결국 농도와 관련해서 이 농도가 비율에 대한 거고요. 그래서 실제 주어진 수치가 아니라 내가 편한 양을 가지고 비율 관계를 맞추고요. 제가 보통 문제를 풀 때는 용액의 정체를 밝힌다라고 하는데 주어진 자료를 가지고 주어진 자료가 편하다면 그걸로 해도 되겠지만 좀 복잡하다면 그냥 어차피 농도는 비율이니까 내가 편한 양을 가지고 계산을 하고요. 그걸 실제 수치에 맞게 마지막에 보정만 잘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면 중간 과정에서의 계산을 조금 단순화해서 효율적인 풀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A수액과 B수액에 대해서 결국 용질의 양, X와 Y를 정확하게 구해라도 아니고요. 항상 구하는 것도 너무 과하게 구하시면 안 돼요. 용질의 양, 몰수에 대해서 그냥 비율 관계 정도만 묻고 있는 거죠. 그러면 나도 계산을 그 정도까지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지금 A수액에 대해서 용액의 질량, 퍼센트 농도가 주어져 있는데 100g이야 편한 거니까 그냥 이걸로 그대로 해볼게요. 그러면 100g 중에서 10%가 A인 거니까 A가 10g인 거죠. 그러면 둘로 나눠서 이쯤에 표시해 볼게요. 내가 물과 A, B로 나눠야 되니까 이쪽은 용질이라고 해주면 그러면 A가 10% 수액인 거니까 용질 10g에 물은 90g인 상태죠. 이때 문제의 조건으로 몰랄 농도가 같다라고 주어져 있는데 이 몰랄 농도의 정체가 뭐냐면 몰랄 농도는 분자에는 용질의 몰수가 들어가는 거고요. 분모에는 용매의 질량이 들어가면서 결국 용매의 질량분의 용질의 몰수가 몰랄 농도인 거고 정확하게 몰랄 농도를 구할 때는 당연히 용매의 질량 1kg당 용질의 몰수를 구해야겠지만 사실 이런 건 화학원에서 자료 정리를 하면서 많이 하는데 결국 이 값에 대해서 정확히 구하려면 분모 1kg당 즉 용매 1kg당 구해야 되는 게 맞는데요. 내가 정확히 몰랄 농도가 필요한 게 아니라 두 수액을 비교만 한다라고 했을 때는 꼭 1kg에 맞출 필요가 없죠. 그냥 같은 용매의 질량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만 비교해줘도 됩니다. 그러니까 용매의 질량, 지금 물인데 물의 질량이 같을 때 그 안에 들어가는 용질의 몰수가 누가 크냐에 따라서 몰랄 농도의 대소가 비교가 되는 거고요. 같은 용매의 질량 속에 들어가는 용질의 몰수가 2배다. 그럼 몰랄 농도도 2배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겠죠. 보통은 화학식량 계산할 때 많이 하는 거죠. 화학식량도 정확히는 질량을 몰수로 나누는 건데 당연히 몰질량은 정확히 몰질량이 필요할 때는 1몰당 질량을 계산하겠지만 그냥 비교만 할 때는 같은 몰수에 들어있는 질량이 큰 쪽에서 몰질량이 큰 거고요.
같은 몰수에 들어가는 질량이 2배, 3배가 된다. 그럼 몰 질량도 2배, 3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좀 익숙하신 분들은 지금 몰랄 농도가 같다라는 게 그냥 간단하게는 용매의 질량이 같을 때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가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해석을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A와 B의 몰랄 농도가 같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굳이 이 300g에 맞추려고 하지 말고요. A와 B가 물의 질량을 같게 했을 때 용질의 몰수가 같다는 거거든요. 그럼 물의 질량을 같게 했을 때 그럼 내가 그냥 편한 양으로 해볼게요. 지금 A가 90이었으니까 B에서도 물의 질량이 90일 때 용질의 몰수가 같아야 되는 거죠. 근데 몰수가 같으려면 지금 화학식량은 B가 3배라고 했으니까요. A 10g에 해당하는 용질의 몰수는 B로 바꿨을 때는 B가 화학식량이 3배인 거니까 30g 기준이 되겠죠. 여러분 잘 쫓아오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서 이 값이 지금 N몰이라면 똑같이 N몰이 돼야지만 같은 물의 질량에 용질의 몰수가 동일해지면서 몰랄 농도 같아지는 거잖아요. 근데 같은 물의 질량에 용질의 몰수가 같아지려면 화학식량이 B가 3배니까 A가 10g일 때 B는 30g이 들어가주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상황이 이제 A와 B의 몰랄 농도가 같은 건데 문제는 A에 대해서는 주어진 실제 값을 가지고 내가 수치 계산을 해줬지만 B는 그냥 내가 편한 걸로 계산해 줬잖아요. 그럼 항상 이럴 때 마지막에 실제 값에 맞게 보정을 해주면 되거든요. 내가 만든 간단한 용액은 90과 30으로 전체 용액의 질량이 120이에요. 근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120이 아니라 용액의 질량이 300g이 돼야 되죠. 300g이 되려면 120분의 300배, 지금 2분의 5배가 되는 거니까 여기에 맞춰서 얘네들도 다 2분의 5배를 해주면 됩니다. 계산을 끝까지 할 필요는 없고요. 내가 원하는 건 용질의 몰수비였는데 이걸 2분의 5배 해주게 되면 몰수도 2분의 5배가 되겠죠. 그럼 몰수도 2.5N이 되면서 이 자리 2.5N, 이 2분의 5배에 맞춰서 2.5N이 되고 그럼 X와 Y에 대해서 문제에서는 X분의 Y를 물어봤으니까 2.5, 답을 2번으로 내주시면 됩니다. 물론 문제에서는 지금 용질의 몰수에 대해서 몇 배냐라고 물어봤는데 뭐 용질의 질량으로 몇 배냐 이렇게 물을 수도 있어요. 이게 용질의 양이 아니라 질량, 뭐 그램 이렇게 들어갔고 XY를 물었다면 그때는 여기를 찾아주면 되는 거죠. 여기를 찾기 위해선 이 2분의 5배에 잘 맞춰서 그냥 검산차를 찾아볼까요? 2분의 5배, 2.5배 해줬다고 해주면 여긴 75고요. 92.5배 해줬다고 해주면 225고 지금 더해서 300이 되는 게 간단한 검산이죠. 만약에 용질의 몰수가 아니라 질량으로 몇 배인지를 물어봤으면 7.5배라고 해줘야 됩니다. 지금 몰수인 거니까 그냥 2.5배, 2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해주면 간단하게 2페이지까지 풀어봤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잠시 멈추고 정리하신 다음에 이어서 3페이지 이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3페이지 문제들도 풀어보도록 할게요. 12번 문제 보시면 A로부터 B가 생성되는 반응이 화학반응식이라고 주어져 있고요. 개수는 명확하게 제시된 상태고 온도 T에서 강철 용기 가와 나에 A 기체의 초기 농도를 달리해서 각각 넣은 후에 반응이 진행될 때 반응 시간에 따른 각 용기의 A의 농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A의 농도에 대해서 제시된 그래프를 보면 반감기를 제시하고 있는 거죠. A의 농도가 1에서 0.5로 줄어들 때 반감기가 T1이었고요. 0.5에서 0.25로 줄어들 때도 반감기가 T1으로 일정하게 유지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반감기가 농도에 무관한 거니까 1차 반응이라는 걸 그래프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고 묻는 것들 정리해보면 가에서 T1부터 T2 동안 A와 B의 농도 변화량의 B가 지금 2대 1이냐 라고 묻고 있는데 T1에서 T2로 가는 동안 A와 B에 대해서 농도 변화량의 B를 물어봤는데요. 강철 용기 조건이기 때문에 부피가 일정한 걸 고려하면 농도 변화량의 B는 결국 몰수 변화량의 B가 되는 거고 몰수가 어떻게 변할지는 개수가 결정하는 거죠. 지금 1대 2인 거니까요. A에 비해서 B가 몰수 변화량이 2배인 겁니다. A 쪽에 비해서 B 쪽이 2배인 거니까 2분의 1이 아니라 2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죠. 기억은 틀린 보기가 되는 거고요. 니은번 0에서 T1 동안 평균 반응 속도 가에서가 나에서의 2배냐라고 물어봤는데 평균 반응 속도는 걸린 시간분의 농도 변화량을 계산해주면 되고 같은 시간 간격에서 묻고 있으니까 0에서 T1까지 그냥 농도 변화량만 비교해주면 돼요. 가에서의 농도 변화량이 0.5인 거고요. 나에서는 농도 변화량이 그 절반에 해당하는 0.25인 거니까 가 쪽에서가 2배가 되는 게 맞습니다. 니은번 맞는 보기. 디귿번 순간 반응 속도를 P 그리고 Q에서 비교하라고 되어 있고요. 지금 1차 반응이라는 걸 찾았으니까 순간 반응 속도는 속도 상수와 농도의 곱으로 표현이 되는 거고요. 온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K가 일정한 걸 고려하면 농도만 비교해주면 돼요. P점에서 A의 농도가 Q점에서 A의 농도에 비해서 2배인 거니까요. 순간 반응 속도는 P점에서가 2배인 겁니다. 순간 반응 속도는 P에서가 Q에서보다 크다. 디귿 틀린 보기가 됐고 니은번 보기와 맞는 보기네요. 답 2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13번은 약산 HA와 HB의 수액에서 각각 NaOH를 가할 때 평형 상태에서 수소이온 농도에 따른 산염기 비율을 나타낸다라고 되어 있어요. HA에 대해서는 이온화상수를 직접 제시하고 있습니다. 앞쪽에서도 한번 썼었지만 이온화상수는 결국 산염기 비율과 수소이온 농도의 곱이에요. 그럼 결국 Y축과 X축을 곱해주면 Ka 값, 산의 이온화상수가 나온다는 거고요. HB에 대해서는 그러면 산염기 비율이 2일 때 수소이온 농도는 여기 뒤쪽에 10-5승도 고려해야겠네요. 둘을 곱해주면 1이고요. 여기에 10-5승까지 고려하면 HB는 Ka 값이 1 곱하기 10-5승, 기억 맞는 보기가 되는 거고, 니은번은 P점이나 Q점에서 산염기 비율을 물었는데요. HA는 이미 이온화 상수가 있죠. 그러면 산염기 비율과 수소이온 농도를 곱해서 이 값이 나와야 되는데 10-5승은 이미 있으니까 4만 맞춰주면 되겠네요. 지금 X축이 3인 거니까 Y축엔 3분의 4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 자리는 3분의 4로 넣어주시면 되고, Q 지점에선 HB를 따라가는 건데 HB는 KA 값이 10-5승이에요. 이 10-5승이 이미 있는 걸 고려하면 Y축, X축을 곱해줬을 때 1이 나오면 되고요. X축에 2가 있으니까 Y축에는 2분의 1이 들어가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값과 이 값 3배 차이냐라고 물어봤는데 여기는 3분의 4고 여기는 2분의 1인 거니까요. 3배 차이가 아니죠. 니은번 틀린 보기가 됐고요. 디귿번 HB 수액에서 HB의 농도가 0.1일 때 수소이온 농도, 수소이온 농도는 약산에서 공식처럼 기억을 하셔야 돼요. H 플러스의 농도는 루트의 C 곱하기 K 형태로 정리가 되고요. 약염기였다면 OH-의 농도가 루트의 C 곱하기 K로 정리가 됩니다. 물론 산은 KA, 염기는 KB가 들어가야죠. 지금은 초기 농도가 0.1몰 농도고요. KA 값의 경우에는 HB에 대해서 기억에서 10-5승으로 구했으니까 곱해서 루트 취해주면 10-3승으로 정리가 되네요. 10-3승 몰 농도이다. 디귿은 맞는 보기가 됐습니다. 기억과 디귿이 맞는 보기가 되고요. 보기들 중에서는 답 3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아래쪽 14번 문제 보시면 A고체 8Wg을 물에 녹인 수액 가, 그리고 A고체 Xg과 B고체 Xg을 물에 녹인 수액 나에 각각 물을 추가할 때 가한 물의 질량에 따른 수액의 끓는 점 오름을 나타낸다고 되어 있어요. 끓는 점 오름과 물의 질량에 대한 그래프고요. 물의 몰랄 끓음 오름 상수를 K라고 제시했고, 화학 식량에 대해서도 자료를 줬네요. 화학 식량은 B가 A의 3배라고 제시했습니다. 화학 식량이 3배라고 주어졌을 때 위쪽에 이런 것들 바로 눈에 보였죠. 지금 질량이 같은 상황인 거니까요. 같은 질량은 화학 식량과 몰수가 반비례한 게 있죠. 그러면 A와 B가 똑같이 Xg 있다라고 했을 때 화학 식량은 B가 3배인 거니까 몰수로는 A가 3배인 상황입니다. A의 몰수를 3이라고 했을 때 B의 몰수는 1이 되는 상황이고요. 문제에선 X를 구하라고 했는데 아래쪽에 보기들의 배열을 보면 X를 W를 이용해서 나타내는 거니까 사실은 A의 몰수가 상대값으로 몇 대 몇인지만 나오면 8W라고 했을 때 이 X가 W를 이용해서 몇 W인지가 나오는 상황이긴 하죠. 괄호한 조건은 특별한 조건은 없는 것 같고요. 지금 주어진 상황을 해석해 보면 몰랄 농도는 앞쪽에서도 나왔었는데 우리가 몰랄 농도라는 게 결국엔 분모에는 용매의 질량이 들어가고요. 분자에는 용질의 몰수가 들어가는 상황이고, 지금처럼 물의 질량만 늘려가는 실험이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용질의 몰수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몰랄 농도는 결국 용매의 질량에 반비례하는 상황이 돼요. 우리가 끓는 점 오름의 경우에 몰랄 농도와 관련이 있는 거고요. 이 몰랄 농도가 그러면 끓는 점 오름이 절반으로 이렇게 줄어드는 점들을 표시해주고 있는데 끓는 점 오름이 절반이 되면서 몰랄 농도가 절반이 되면 결과적으로는 이 실험에서는 용질의 몰수가 일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용매의 질량이 계속 2배씩 바뀌어가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런 상황 파악은 머릿속으로 하고 있으면 되는 거고요. 머릿속으로 이 자료를 보면서 끓는 점 오름에 대한 자료가 주어져 있다. 그러면 끓는 점 오름은 몰랄 농도가 결정하는 거고, 지금처럼 물의 질량만 바꿔갈 때는 용질의 몰수가 바뀌지 않으니까 물의 질량에 반비례해서 몰랄 농도가 바뀌어 나가는 거죠. 그럼 물의 질량이 바로 파악이 되는 게요. 지금 나를 먼저 쫓아가면 나가 좀 더 편하네요. 지금 0.4K에서 0.2K로 바뀌면서 끓는 점 오름이 절반이 됐죠. 그럼 몰랄 농도가 절반이 된 건데 물의 질량이 2배 됐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나를 쫓아갈 때요. 나를 쫓아가는 과정에서 처음 시작해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 물은 100g만 집어넣었잖아요. 근데 100g을 집어넣어서 물의 질량이 2배가 됐다는 건 처음 100g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 여기에 물이 100g 있었던 거고, 여기까지로 오면서 100g을 더 집어넣어서, 그럼 나의 경우에는 물의 질량이 200g이 된 거고요.
이렇게 바뀌니까 물의 질량이 2배, 그래서 몰랄 농도는 절반, 그래서 끓는 점 오름도 절반, 뭐 이런 식입니다. 비슷하게 가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면 가의 경우엔 처음 자료가 주어지지 않고 여기부터 주어졌네요. 해석은 비슷해요. 그럼 여기부터 시작해서요. 이 지점에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 가의 경우에 색깔을 좀 바꿔서 정리해 볼게요. 가는 이 지점에서 이 지점으로 올 때를 생각해 보면 되고, 여기에서 여기로 올 때 물이 400g 늘었잖아요. 근데 물이 400g 늘었을 때 가의 끓는 점 오름이 절반이 됐다는 건 가의 몰랄 농도가 절반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가의 몰랄 농도가 절반이 되려면 마찬가지로 물의 질량이 2배가 된 겁니다. 근데 400g을 집어넣어서 물의 질량이 2배가 되려면 원래 400g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야지만 400을 넣어서 물의 질량이 800g이 되면서 물의 질량이 2배 될 수 있잖아요. 그럼 가에 대해서는 여기에 들어있는 물의 질량이 400g인 거고요. 여기에서 다시 400g을 집어넣어서 이 자리를 물었다면 800g이 되는 거고, 뭐 문제에서 묻진 않았지만 초기 질량을 물었다면 가의 경우엔 300g이 됩니다. 물의 질량 얘기하는 거예요. 물의 질량이 300g에 100g 넣어 400이 된 거고요.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 400g으로 2배가 되려면 원래 400g이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리고 나서는 지금 이 지점이 그러면 조금 의미가 있는 자리가 된 게요. 나머지와 비교했을 때 이 지점은 둘이 교점을 가지면서 끓는 점 오름이 같아졌죠. 근데 끓는 점 오름이 같다는 건 계속 얘기하지만 몰랄 농도가 같다는 거예요. 근데 가와나에서 몰랄 농도가 같다는 건데 지금 우리가 구한 게 물의 질량이잖아요. 근데 물의 질량이 가와 나를 비교해보면 가 쪽에서가 2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구한 이 자료들이 물의 질량을 구한 거고, 물에 대해서 구한 거고, 근데 몰랄 농도라는 거는 오늘 비슷한 방식으로 2번 얘기를 하는 것 같네요. 몰랄 농도는 결국 용매의 질량과 용질의 몰수에 대한 거잖아요. 근데 이 값이 동일해지려면 용매의 질량이 이렇게 2배 차이 나는 상황이면 용질의 몰수도 2배 차이 나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비교를 할 때는 꼭 몰랄 농도를 정확히 구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몰랄 농도가 정확히는 용매 1kg당 용질의 몰수지만 뭐 몇 몰랄 농도냐 이렇게 정확히 구하는 상황이라면 모를까. 그냥 비교만 할 때는요. 그냥 이 정의에 맞춰서 비율 관계만 잘 맞춰주면 돼요. 그래서 같은 용매의 질량에 들어가는 용질의 몰수가 같으면 그냥 몰랄 농도 같은 거고요. 또는 그냥 분모가 2배, 용매의 질량이 2배라면 자연스럽게 용질의 몰수도 2배여야지만 몰랄 농도가 2배가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가와 나를 비교했을 때 가에서 물의 질량이 2배인데 몰랄 농도가 동일해지려면 가에서 용질의 몰수도 2배여야 돼요. 이렇게 들어가야지만 물의 질량이 2배일 때 용질의 몰수도 2배, 또는 같은 200g끼리 고려했을 때 용질의 몰수가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점을 잘 살펴보면서 물의 질량이 2배일 때 용질의 몰수가 2배가 된다. 그러면 가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가 나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에 비해서 2배라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답을 구한 상황이 된 게 지금 나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가 몰수의 상대값으로 지금 4예요. 근데 가에서는 그거의 2배니까 8이 들어있어야 되고요. A에 대해서 몰수 8을 기준으로 8W라는 건 몰수 3을 기준으로 X는 3W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X가 3W라는 걸 찾게 됩니다. 그래서 복잡하게 계산하실 필요 없이 지금 저는 설명을 위해서 되게 길게 설명한 건데, 사실 이런 관계, 비례, 반비례 관계가 좀 익숙하신 분들은 비율 관계만 잘 정리해 가면서 쉽게 풀이하셨을 거예요. 풀어놓고 보니까 굳이 물의 몰랄 오름 상수가 K라는 조건은 필요 없었던 거네요. 이 조건이 없어도 문제는 풀이가 가능했습니다. 3W 답 1번으로 내주시면 되고, 오른쪽으로 넘어와서 15번 문제 보시면 25도씨 일회이템에서 N2 그리고 H2 액체에 대해서 열악 반응식과 3가지 결합의 결합 에너지가 주어져 있어요. 반응식에 대해서 반응 엔탈피 하나 주어져 있고요. 결합 에너지가 제시되어 있고, 이 자료로부터 구한 물의 생성 엔탈피를 묻고 있네요. 일단 물의 생성 엔탈피를 묻고 있는데 물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고요. 이 반응식에 반응열이 제시되어 있는데 물을 제외하고 N2가 안정한 상태의 원소고 O2도 안정한 상태의 원소죠. 그럼 안정한 상태의 원소는 생성 엔탈피가 0이고, 우리가 항상 생성 엔탈피를 이용해서 생성물의 생성 엔탈피 합에서 반응물의 생성 엔탈피 합을 빼주면 반응열을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이 1530이 어떻게 나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1530의 정체가 생성물의 생성 엔탈피의 총합, 근데 O2는 0인 거니까 그냥 4 곱하기 NH3, 이 NH3를 NH3의 생성 엔탈피라고 해볼게요. 생성물의 생성 엔탈피의 총합에서 반응물의 생성 엔탈피의 총합을 빼주면 되는데, 마찬가지로 N2는 안정한 상태의 원소로 0인 거니까요. 물의 생성 엔탈피의 6배를 그냥 빼주면 되는 거고, 근데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게 물의 생성 엔탈피인 거니까 이걸 구하라고 했는데 이미 반응열을 알고 있죠? 그러면 암모니아의 생성 엔탈피만 나오면 여기 대입해서 그냥 계산해주면 되는 거네요. 그리고 암모니아의 생성 엔탈피를 구할 수 있도록 아래쪽에 암모니아가 생성되는 반응의 반응열을 결합 에너지를 통해서 계산할 수 있도록 해준 겁니다.
뭐 이런 것들 문제풀이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편하게 풀었을 테고, 그럼 암모니아의 생성 엔탈피 N2와 H2로부터 NH3를 만드는 거죠. 전부 다 기체 상태를 가정하고요. 상태는 생략하고 쓸게요. 그럼 N2와 H2가 반응해서 NH3를 만드는 이 반응에 대해서 델타 H 값을 계산해 주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암모니아 2몰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델타 H 값은 암모니아의 생성 엔탈피의 2배를 구하는 겁니다. 결합 에너지를 이용해서 반응열을 계산할 때는 반응물의 결합 에너지 합에서 생성물의 결합 에너지 합을 빼주는 거예요. N2는 결합 에너지가 945고요. H2 결합 에너지가 435인데 그거의 3배가 있어야 되고요. 여기서 빼줘야 되죠. NH3는 1몰당 NH 결합이 3몰인 건데 2몰인 거니까 전체 NH 결합은 6몰이에요. 390에 6배를 빼줘야 됩니다. 그러면 위쪽을 먼저 계산해주면 3과 435는 곱해주면요 1305가 되는 거고, 1305와 945를 더해줬다라고 했을 때는 2250이 되네요. 여기서 390에 6을 곱해주게 되면 2340, 여기 그러면 이 값이 마이너스 2340이 되는 거고요. 둘을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90이 되죠. 계산이 좀 귀찮은 편이네요. 이렇게 구한 마이너스 90이 암모니아의 생성 엔탈피의 2배인 거고요. 근데 위쪽에 우리가 대입할 건 암모니아의 생성 엔탈피의 4배니까 마이너스 90을 다시 2배에서 마이너스 180으로 대입해 주고요. 물의 생성 엔탈피 우리가 구하는 걸 잠깐 x라고 두면 얘가 넘어가 주면 6x가 되는 거고, 6x는 하고 정리했을 때 얘가 넘어와 주면 마이너스 1530이 더해지는 거니까요. 마이너스 1710이 됩니다. 마이너스 1710을 기준으로 해서 그럼 여기서 x는 하고 정리해 주게 되면 6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6으로 나눠주면 마이너스는 붙어 있고 285 형태로 정리가 되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285 보기들 중에서는 답 2번으로 내주시면 되고, 헬스워칭 문제들은 어쩔 수 없이 좀 사칙연산이 좀 들어가는 편이에요. 그래서 사칙연산이 좀 그러니까 실전에서는 좀 긴장을 하기 때문에 계산 실수가 좀 나올 수 있는데 좀 반복해서 실수 없이 좀 빠르게 풀이할 수 있도록 연습이 좀 필요한 파트입니다. 15번 이렇게 풀어봤고요. 아래쪽에 16번 문제 보시면 두 가지 반응의 화학 반응식이라고 제시되어 있고요. A와 B가 반응해서 C가 되는 반응, B와 D가 반응해서 E가 되는 반응이 주어져 있고, 온도 T에서 꼭지로 분리된 강출 용기 1과 2에 A기체, B기체, D기체가 들어있는 초기 상태를 나타낸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1에서 반응물 중 하나가 모두 소모될 때까지 반응시켰고, 꼭지를 열고 D가 모두 소모될 때까지 반응시켰다. 두 번째 반응에서 한 개 반응물을 제시했네요. 반응이 완결된 후에 2의 몰 분율이 3분의 2라는 것도 제시했고요. P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P는 여기에 있는 거죠. 과라원 조건은 특별한 건 없고 온도가 일정한 상태에서 압력 부피를 제시하고 있으니까요. PV 값을 몰수처럼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왼쪽에서는 전체 PV 값이 2P라는 것까지만 제시한 거고요. A와 B를 합해서 2P가 있었다. 오른쪽에선 2를 곱해주면 PV 값이자 우리가 몰수의 상대값으로 D는 15가 있었다는 걸 제시해 준 거고, 이 두 가지 조건을 쓰면 되겠죠. 처음에 반응을 하고 나서요. 누가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두 번째 반응을 또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면 무조건 B가 남았다는 얘기네요. 여기서 자세히 얘기하진 않았지만 반응물 중 하나가 모두 소모됐다라고 했는데요. 어차피 A하고 B가 반응하고 나서 지금 두 번째 반응을 콕을 열고 나서 D하고 할 수 있으려면 B가 남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A가 모두 소모되고 B가 남는 상황이었을 테고, 이때 D가 모두 소모됐다라고 했으니까 D가 15만큼 반응해 준 거고요. 그럼 B의 경우엔 개수를 고려하면 3만큼 반응한 거고, E의 경우엔 개수를 고려하면 6만큼 생긴 겁니다. 우리가 PV 값을 몰수의 상대값으로 쓰고 있어요. 추가 조건으로 반응이 완결된 후에 2의 몰 분율이 3분의 2라고 했어요. 전체 중에서 2가 차지하고 있는 게 3분의 2라는 건데 2가 지금 6인 거니까요. 3분의 2라고 했는데 이걸 살짝 6으로 바꿔주면 전체 몰수를 9로 쓸 수가 있는 거죠. 전체에 당연히 2도 들어있을 테니까 이게 알려주고 있는 건 2를 제외하고, 생성된 2를 제외하고 남아있는 전체가 3이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남아있는 전체가 3이라고 되어 있는데 남아있는 전체가 3이려면 첫 번째 반응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조건을 먼저 맞춰줘야 되는데, 첫 번째 반응은 이런 게 좀 눈에 보였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요. A와 B가 반응해서 EC가 되는 반응인데 이 반응은 기체 분자시 변화가 없는 반응이죠. 그러니까 반응을 하더라도 전체 몰수는 바뀌지 않아요. 두 개가 없어지고 두 개가 생기는 거니까 초기에 가지고 있던 전체 몰수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반응입니다. 근데 초기에 분명히 EP가 있었죠. 그러면 이 반응이 어느 정도 진행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반응의 진행 정도와 무관하게 초기에 가지고 있던 몰수는 그대로 유지가 됐을 거예요.
첫 번째 반응이 끝났을 때 그대로 2P가 유지가 됐고, 근데 콕을 열어서 두 번째 반응이 진행되고 나서 우리가 아래쪽에서 구한 게 뭐냐면 2를 제외하고 나머지가 3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2를 제외하고 나머지가 3이라는 건 어차피 D는 전부 다 소모가 된 거니까 첫 번째 반응을 통해서 A가 소모가 됐고 B와 C가 합해서 2P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3만큼은 없어졌죠. 그러면 2P에서 3을 빼준 이 값이 3이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상황 파악이 잘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냥 하란 대로 해준 건데 D는 15가 있었는데 15가 다 소모돼서 2가 6이 나왔어요. 근데 그렇게 2가 6이 나왔을 때 2의 몰분율을 3분의 2라고 줬는데 그럼 2가 6이라면 전체가 9. 그럼 2 빼고는 3이 남아 있어야 되는 거죠. 2를 제외하고 3이 있어야 된다. 근데 2를 제외하고 지금 누가 있는 거냐면 어차피 D 모두 소모됐다고 했고 B가 남았다는 것 자체가 A가 소모된 거잖아요. 그러면 2를 제외하고 남은 건 BC인 건데 이 BC가 초기에 AB가 2P가 있었으면 이 반응은 아무리 반응을 해도 기체분자수 변화가 없는 반응인 거니까 이 반응이 끝나고 나서도 B와 C를 합해서 몰수로 2P였겠죠. 근데 B와 C만 놓고 보면 그 중에 B가 3만큼 줄었기 때문에 2P에서 3만큼 준 건데 그게 3이라는 조건을 준 겁니다. 그래서 이 식을 정리해주면 2P가 6인 거니까 P가 3이라고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B와 C에 대해서는 정확히 구하지는 않고요. 그냥 P를 구하는 정도에서만 계산이 되도록 자료를 준 거네요. 문제에선 P를 물어봤고 P는 3으로 정리가 됐으니까요. 보기들 중에서는 답 4번으로 내주시면 됩니다. 3페이지 마지막 문제 17번 문제 보시면 A기체와 B기체가 반응해서 C기체가 생성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 그리고 온도 T에서 농도로 정의되는 평형상수라고 했네요. A가 고체라는 거 잘 인지하고 있어야 되고요. 고체이기 때문에 평형상수식에는 포함되지 않는 거죠. 온도 T에서 꼭지로 분리된 강철용기 1과 2에서 각각 반응이 진행되어 도달한 평형 상태. 항상 평형 문제는 초기 상태를 준 건지 평형 상태를 준 건지를 잘 봐야 돼요. 초기 상태를 준 거라면 Q값, 반응 지수를 주는 거고 이렇게 평형 상태를 준 거라면 이 값을 통해서 평형 상수를 계산할 수 있는 겁니다. 강철용기 3에는 헬륨이 들어있는 상태를 나타낸 것이다. 주어진 상황은 그러면 그냥 반응식 하고요. 이게 평형 상태라는 걸 이용하는 거고 이런 것들을 구하라고 되어 있네요. 일단은 평형 상태인 거니까 고체는 평형상수에 포함되지 않고요. B기체와 C기체를 이용해서 부피도 명확한 거니까 평형상수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이 평형상수 계산과 관련해서는 제가 지난번 구평 문제를 풀이하면서 평형상수를 쓰는 방식을 우리가 평형상수를 정확히는 농도로 써야 되지만 몰수와 부피로 분리해서 쓸 수 있다는 거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도 사실 평형상수와 관련된 계산에는 여러 가지 팁들이 있어요. 제가 나올 때마다 조금씩 언급해 볼게요. 이 문제에서도 이건 따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보다 구평 문제를 풀이하면서 어떤 것들을 공부했었냐면 일반화해서요. 만약에 A가 B가 되는 반응이 있다. 그럼 이런 반응에 대해서 평형상수를 쓰라고 했을 때 정확한 정의는 당연히 A의 농도 그리고 B의 농도를 이용해서 A의 농도의 A승, B의 농도의 B승 형태로 쓰는 거지만 이걸 유도까지 했었어요. 근데 결과만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 이걸 농도로 쓰지 않고 몰수로 써도 된다고 했죠. 대신 몰수로 쓰면 부피로 보정을 해줘야 되는데 정확한 식은 A의 몰수의 A승, B의 몰수의 B승 형태로 썼을 때 이대로 끝내지 말고 원래 농도로 쓸 걸 몰수로 쓴 거잖아요. 그럼 부피로 보정해 주듯이 부피와 관련된 게 뒤쪽에 곱해져야 되고요. 정확히 부피가 몇 번 들어가냐라고 했을 때 기체 분자수 변화, 반응물 빼기 생성물을 지수로 올리면서 이런 방식으로 바꿔 쓸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몰수와 관련된 거, 부피와 관련된 걸 나눠서 계산해주면 조금 더 편할 때가 있다. 근데 이런 식의 계산 말고 또 어떠한 방식의 계산이 있냐면 이건 이제 이런 식으로 만약에 계산한다라고 했을 때는요. 이 몰수로 계산한다라고 했을 때 이 문제에서 여기 평형상수를 구하기 위해서 뭐 3분의 1.5의 제곱 이런 식으로 계산해야 되잖아요. 지금 개수가 1이고 2인 거니까 3분의 1.5의 제곱 그리고 부피에 대한 걸 15를 분모에 이제 곱해주게 되는데 이런 식의 계산도 괜찮긴 하고 그냥 실제로 써보면 별로 복잡한 계산은 아닌데 저는 이것보다도 조금 더 선호하는 계산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건 한번 유도를 해볼게요. 마찬가지로 제가 유도 과정을 보여드리고 근데 유도 과정보다도 실제 활용이 더 중요한 거니까요. 여러분 어떻게 활용할지에 초점을 맞추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보여드린 거니까 제가 유도를 해보면 이런 반응에 대해서 기체 분자수 변화가 없는 반응에서 좀 특징을 나타내는 부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제가 따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여기에 이 반응을 K 값에 대해서 A의 A승분의 B의 B승 형태인 건데요. 이걸 다시 한번 풀어 쓸게요. 그러면 부피분의 A의 몰수의 A승이 되고 부피분의 B의 몰수의 B승이 되는 건데 만약에 A하고 B가 같다.
그래서 이렇게 지수가 올라가 있는데 이 지수가 같다 또는 기체 분자수 변화가 없다라고 했을 때는요. 여기서 어떤 것들이 약분될 수 있냐면 V 자리는 똑같이 약분이 되겠죠. 그러니까 V의 A승, V의 B승이 있으니까 이게 똑같이 약분이 되면서 그냥 몰수를 이용해서 표형상수를 계산해도 돼요. 그건 뭐 여기서도 얻어지는 결과죠. A와 B가 같다라고 했을 땐 이 값이 1이 될 테니까 굳이 농도로 정확히 계산하지 않고 몰수로 계산해도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만약에 A와 B의 몰수가요. A와 B의 몰수에 대해서 비율 관계를 A 대 B라고 해볼게요. A와 B의 몰수가 A 대 B 비율을 만족하고 있으면 만약에 A의 몰수는 그럼 이 비율을 만족하고 있을 때 AK 형태로 쓸 수 있을 테고 B의 몰수는 BK 형태로 쓸 수 있을 텐데 만약에 A와 B가 같다라고 했을 때는요. 앞쪽에서 V가 마치 비례상수 약분하듯이 없어진 것처럼 여기서 K도 이렇게 약분이 돼서 없어지겠죠. 그래서 뭐로 그냥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냐면 A와 B의 몰수를 정확히 쓰지 않고 A 대 B, 비율 값이 나오면 그 비율을 이용해서 표형상수 계산을 그대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집중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체 분자수 변화가 없는 반응에 대해서는 결국 농도로 정확히 표형상수 계산을 하지 않고 몰수로 계산을 해도 되고요. 근데 사실 이 정도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몰수로 정확히 계산하지 않고 그냥 몰수의 비율 정도로만 계산해도 돼요. 그럼 여기서 질문을 하실 만한 게 기체 분자수 변화가 없는 반응보다 기체 분자수 변화가 있는 반응들이 더 많은데 이걸 이렇게 일반화하는 게 큰 의미가 없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이게 이제 어떤 방식으로 쓰이는 거냐면 기체 분자수 변화가 없는 반응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렇게 활용을 해주면 되고요. 근데 기체 분자수 변화가 있는 반응이라고 하더라도 식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냐면 지금 요 17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A는 고체니까 제외하고 생각하면 표형상수를 구할 때 B의 개수가 1이고 C의 개수가 2인 거니까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죠. B의 농도분의 C의 농도의 제곱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여기 1, 2 기체 분자수 변화가 있는 반응인 거니까 여기가 지수가 1이 되고 2가 되면서 이 배운 내용을 쓸 수가 없죠. 근데 이걸 어떻게 나눠 쓰면 괜찮냐면 이걸 기체 분자수 변화가 없는 부분, 즉 농도에 대해서 곱해주는 개수가 동일한 부분까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여기에 남는 걸 따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만 놓고 봤을 때는 B분의 C에 대해서 여기가 1승, 여기가 1승인 거니까 앞에서 우리가 유도했던 것처럼 굳이 농도로 하지 않고 B와 C의 몰수로 계산해도 되고 심지어 몰수가 아니라 비율로만 계산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앞으로 많이 이런 방식의 계산을 쓸 건데 표형상수를 계산할 때요. 기체 분자수 변화가 없는 부분을 만들어서 비율로 한번 계산을 하고 남는 것만 정확히 농도를 써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예를 들면 이런 반응 생각해 보세요. 2A가 B랑 반응해서 2C가 되는 반응이다. 그럼 앞으로 제가 이 반응의 표형상수를 어떻게 쓰겠다는 거냐면 머릿속으로 이게 결국 A의 제곱 B분의 C의 제곱이잖아요. 그리고 3개가 2개가 되는 거니까 기체 분자수 변화가 있는 반응이죠. 근데 이런 반응들도 일부는 기체 분자수 변화가 없도록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2A하고 2C를 묶어서 A하고 C는 그냥 비율만 가지고 계산을 해주고요. B만 정확히 써주면 됩니다. 다만 B는 반응물 쪽에 있으니까 정확한 농도를 분모해 써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비율로 한번 계산하고 기체 분자수 변화가 없는 부분에 대해선 그리고 남는 애만 정확한 농도를 써주는 방식. 그 남는 애가 생성물 쪽에 있으면 농도를 분자해 써주면 되고요. 지금처럼 남는 애가 반응물 쪽에 있으면 농도를 분모해 써주면 됩니다. 여러분 저를 믿고요. 이런 방식의 계산이 좀 익숙해지면 표현 계산이 정말로 편해지고 그러니까 얘도 많이 쓰는데요. 이렇게 몰수와 부피를 나누는 것도 사실은 제가 훨씬 더 많이 쓰는 건 이 계산이에요. 비율과 정확한 농도로 나눠서 기체 분자수 변화가 없는 반응을 억지로 만들어서 그 부분은 비율로 계산해 놓고 나머지 남는 애들만 정확한 농도를 쓰는 이런 식으로 해주면 간단한 표형상수 계산은 암산으로도 가능합니다. 여러분 돌아와서요. 이걸 실제로 제가 몇 번 쓰는 것들을 보여드리면 여러분이 따라서 연습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17번 문제 보시면 여기서 표형상수를 구하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한다는 거냐면 지금 기억번을 풀기 위해서요. K는 하고 들어갔을 때 어차피 A는 고체니까 빼고 BC에 대해서 정리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개수를 보면 B분의 C의 제곱 형태죠. 그럼 B 하나 C 하나는 묶어서 그냥 비율로 생각해요. 그래서 2분의 1을 쓰고요. B분의 C, 2분의 1을 쓰고 C가 생성물 쪽에 하나 남는 거죠. 생성물 쪽에 남으니까 정확한 C의 농도를 그냥 하나 넣어주면 됩니다. 지금은 15리터에 1.5몰인 거니까 농도가 10분의 1인데 이렇게 10분의 1을 곱한 거죠. 그래서 이걸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써놨을 때 지금 뭔 계산을 하는지 모르거든요. 근데 우리끼리는 기체 분자수 변화에 맞게
양쪽에서 기체 분자수 변화가 없는 반응처럼 생각할 수 있는 건 비율로 한번, 그래서 B 하나 C 하나를 묶어서 BC는 비율로 한번 쓴 거고, 남는 C가 하나 있었죠? 그걸 농도로 정확히 한번 써준 거예요. 얘네 둘은 2대1인 거니까 2분의 1이라고 쓰고, 거기에 정확한 C의 농도 15리터에 1.5몰인 거니까 10분의 1몰 농도죠. 10분의 1을 곱해서 K 값이 20분의 1이 나오는 겁니다. 문제에서 K는 4분의 5냐라고 물어봤는데 K 값은 20분의 1인 거니까 틀린 보기가 되는 거고요. 이건 뭐 이렇게 미지수가 있을 때도 비슷하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어떤 식으로 계산하겠다는 거냐면, 이제 얘가 K는 20분의 1이라는 게 나왔고, 근데 20분의 1을 만족하는 그런 X를 찾기 위해서요. 여기서 X를 찾기 위해서 둘 다 평형인 거니까 얘도 똑같은 평형상수를 만족하고 있겠죠. 이때 똑같이 B분의 C의 제곱인데, 일단 B 하나 C 하나는 비율만 써요. X분의 1이라고 쓰고, 남는 C만 정확한 농도를 써줍니다. 20분의 1. 그럼 지금은 20분의 1과 20분의 1이 약분이 되면서 X가 그대로 1이 나오겠죠. 지금은 사실 그냥 풀어도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요 상황이 좀 복잡해지고 이런 것들이 좀 작은 숫자로 들어가나 분수로 들어가는 좀 복잡한 숫자들이 나왔을 때는 이런 방식의 계산이 여러분 계산을 확실히 줄여줄 수 있을 거예요. 이건 K 값을 계산할 때뿐만 아니라 Q 값을 계산할 때도 이런 방식으로 해도 됩니다. 계속 강조드리지만 처음에 좀 어색해 보여도요, 저를 믿고 좀 연습해 보시고, 제가 앞쪽에서 앞으로 이 평가원 모의고사 문제들 쭉 풀어 나갈 때마다 중간중간 이런 것들 팁으로 알려드리면서 제가 직접 써볼게요. 그럼 여러분이 쓰는 모습을 보면 조금 더 따라하기 쉬우실 것 같아요. 그러면 기억번은 20분의 1로 틀린 보기가 됐고요. X까지는 구한 상태고, X를 구하고 나니까 여기도 20L의 P2고 여기도 20L의 P2죠? 그럼 헬륨의 몰수까지 구한 거네요. 고체는 제외하고 생각해보면 지금 20L의 P2인 거니까 몰수가, 기체의 몰수는 동일해야 돼요. B와 C를 합해서 2몰인 거니까 헬륨도 2몰인 상태입니다. 이건 구해놓고요. 니은번은 P1분의 P2가 3분의 1이냐라고 물어봤어요. 이런 형태의 계산도 제가 앞으로 많이 할 텐데, 이렇게 분수 형태의 계산은 항상 분자가 주어예요. 그래서 읽을 때부터 P1 구해라, P2 구해라 이렇게 읽지 마시고요. P1분의 P2를 구하라고 해주면 분자를 주어로 읽으면서 P2가 P1의 몇 배냐, 이런 질문으로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P2가 P1의 3분의 1배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둘 다 압력인 거니까 그냥 머릿속으로는 압력, 그러니까 P2에 해당하는 2번에서 기체의 압력이 1번에서 기체의 압력의 3분의 1배냐 뭐 이런 식으로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럼 워낙 우리가 기체는 많이 연습을 하니까요, 기체의 압력에 영향을 주는 변수, 뭐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 머릿속에 있으면 몰수와 온도와 부피인 거죠. 그리고 압력에 대해서 몰수, 온도, 부피가 비례관계인지 반비례관계인지 정도는 기억을 하고 있어야죠. 그럼 실전에서는 그냥 어떻게 쓰는 거냐면 P2가 P1의 몇 배냐, 그러니까 이쪽으로 올 때 몇 배가 됐냐라고 묻고 있는 건데요. 그럼 압력이 몇 배가 되는지를 찾기 위해서 문제에서 온도는 일정하다라고 했으니까 온도 제외하고 부피가 몇 배가 되는지, 몰수가 몇 배가 되는지만 보면 되죠. 근데 압력은 몰수하고는 비례관계에 있다, 부피하고는 반비례관계에 있다, 이런 것들 알고 있으면 여기에 간단하게 식만 쓰고 그냥 바로 답이 나오죠. 지금 P1에서 P2로 갈 때 압력이 몇 배냐라고 했을 때 부피하고 압력은 반비례관계에 있으니까요, 부피가 3분의 4배가 되면 압력은 4분의 3배가 됩니다. 그럼 4분의 3 써놓고요. 몰수하고 기체의 몰수와 기체의 압력은 비례관계에 있으니까요, 몰수가 지금 4.5에서 2, 그러면 4.5에서 2라면 9분의 4배가 된 거죠. 몰수가 9분의 4배가 됐다면 압력도 9분의 4배. 그래서 부피는 역수배 해주고 몰수하고는 비례관계에 있으니까 그대로 써주면 이거 그냥 약분하면서 오른쪽으로 올 때 압력이 3분의 1배가 되는 거죠. 지금 3분의 1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니은번 맞는 보기라고 하겠죠. 그래서 분수 형태의 자료는 항상 분자를 주어로 읽으면서 그냥 몇 배냐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것들은요, 그렇게 읽어주시면 돼요. 처음 읽을 때부터 압력이 2에서가 1에서의 몇 배냐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죠. 디귿번, 두 꼭지를 동시에 연 후에 도달한 새로운 평형에서 용기 속 헬륨의 부분 압력과 B의 부분 압력이 2배보다 작은 거냐, 혼합기체에서의 부분 압력은 몰수비인 거죠. 그러면 헬륨에 비해서 B의 몰수가 2배보다 작냐라고 물어보는 건데요, 헬륨은 2몰, B는 지금 4몰이죠. 지금 2배이기 때문에 결국 콕을 다 열고 나서, 꼭지를 다 열고 나서 정반응할지 역반응할지 찾으라는 거죠. 뭐 이런 형태의 문제가 정말로 많고요. QK 비교를 하라는 겁니다. 그럼 K는 20분의 1인 상태에서 Q를 구했을 때 그 Q 값이 K보다 크냐 작냐를 통해서 정반응 역반응 판단이 되는 거죠. 근데 이때 Q를 구할 때도 앞으로 제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면, 이 Q를 구하기 위해서 똑같아요. 아까 K 할 때랑 비슷하게 지금 B는 총 4몰이고 C는 2.5몰이죠. B는 4몰, C는 2.5몰. 그럼 B와 C에 대해서 일단 비율을 한번 써요. 지금 4분의 2.5 이런 식으로 비율 한번 써놓고요. B와 C에 대해서 비율 한번, 그리고 정확한 농도 한번. 정확한 C의 농도는
지금 총 부피는 55리터가 되고 거기에 2.5가 들어가는 거니까 55분의 2.5 이렇게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여기서 나눠주게 되면 지금 이건 8분의 5라고 해서 나눠줄게요. 이 자리 그냥 다시 한번 2배해서요. 8분의 5라고 해주면 5가 약분되면서 11이 되는 거고, 이걸 그냥 20분의 1과만 비교해주면 되는데 2.5 20배 해주면 50분의 2.5가 20분의 1이죠. 근데 분모가 50보다 큰 88이 되는 거니까요. 분모가 커지면서 Q값이, 이건 K값이었고요. K값에 비해서 작은 겁니다. Q가 K보다 작은 상황이라면 정반응이 진행이 돼야 되고요. 그러면 지금 콕을 연 직후에는 B의 몰수가 헬륨의 몰수의 2배였지만 평형에 도달하기 위해서 Q값이 K값보다 작으니까 정반응을 하겠죠. 정반응을 하면서 B의 몰수가 줄어들게 돼요. B의 몰수가 줄어들게 되면 헬륨의 몰수는 고정인 거니까요. 2배를 기준으로 2배보다는 작아지게 됩니다. D급번 맞는 보기가 되는 거고, 이 문제 풀이했는데요. 앞에서 지금 여기서 설명했던 이 내용들 한번 잘 기억을 해보세요. 우리가 평형상수는 어차피 계산이 좀 많은 편이기 때문에 계산 팁들을 알고 있으면 여러분이 여러 문제들을 풀이할 때 좀 이런 것들이 무기가 될 수 있거든요. 평형상수를 계산할 때 몰수와 부피를 나눠서 계산하는 방식도 있지만 또 하나의 계산 팁으로 계산을 하는 과정에서 기체분자수 변화가 없는 부분과 기체분자수 변화가 있는 부분으로 나눠서요. 만약에 전체가 기체분자수 변화가 없다, 그럼 그냥 비율로 계산하시면 돼요. 근데 보통의 반응은 기체분자수 변화가 있는 거죠. 그러면 기체분자수 변화가 없는 부분, 있는 부분으로 나눠서 기체분자수 변화가 없는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는 데에서는 그냥 비율로 가지고 계산해 놓고 남는 것들만 정확한 농도를 집어넣으면 된다. 이 정확한 농도를 집어넣을 때 생성물 쪽에 남았으면 그대로 넣어주는 거고요. 지금처럼 반응물 쪽에 남았으면 얘네 둘은 비율로 그냥 계산해 놓고 얘만 분모에 넣어주고, 이런 식입니다. 자, 앞으로 문제 풀면서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니은 디귿이 맞는 보기가 됐고요. 답 5번으로 내주시면 되고, 1, 2페이지에 비해서는 3페이지로 넘어오면서는 좀 계산이 좀 늘어났던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해서 3페이지 해설은 마치도록 하고요. 잠시 쉬었다가 남아있는 4페이지 문제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어서 4페이지에 남아있는 세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18번 문제 먼저 보시면 A로부터 B와 C가 생성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과 반응 속도식이라고 주어져 있고요. 개수가 전부 다 1로 주어져 있고 속도식을 제시하면서 1차 반응이라는 것도 제시했네요. A기체부터 C기체가 들어있는 강철 용기에서 이 반응이 진행될 때 초기 양과 반응 시간에 따른 C의 양을 나타낸다라고 되어 있고요. 반응 시간이 6분일 때 C의 몰 분율이 2분의 1이라는 조건도 제시했습니다. 기체의 양을 몰수로 제시하고 있고요. 시간이 6분일 때와 12분일 때를 기준으로 C의 양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럼 C의 양, 즉 생성물의 양의 변화를 보면 되겠죠. C가 6분이라는 시간이 흘러갈 때 3몰만큼 처음엔 늘었고요. 똑같이 6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이번엔 1몰 늘어난 상태인 거니까 4분의 1로 생성되는 생성물의 양이 줄었죠. 그럼 생성되는 생성물의 양만 이렇게 준 게 아니라 반응하는 반응물의 양도 4분의 1로 줄게 되는 거예요. 물론 전체 몰수의 변화량도 같이 움직입니다. 이건 마찬가지로 화학원 양적 관계를 공부하신 분들은 좀 익숙할 텐데, 우리가 화학 반응에서의 선형성이라고 해서 항상 같이 움직이는 세 개가 있어요. 이 내용은 그래도 중요한 거니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반응한 반응물의 양 한번 적어보면, 그러니까 반응한 반응물의 양이 있을 테고요. 생성된 생성물의 양이 있겠죠. 그리고 전체 몰수의 변화량, 이 셋이 같이 움직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반응한 반응물의 양이 절반이 되면 생성되는 생성물의 양도 절반이 되고 전체 몰수의 변화량도 절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감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반감기만큼 시간이 흘러갈 때마다 반응하는 반응물의 양이 절반씩으로 줄어든다는 건 잘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 둘도 같이 움직인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반감기라는 시간이 지날 때마다, 반감기가 예를 들면 10분이면 10분 동안 반응한 반응물의 양이 있으면 그 다음 10분 동안 반응한 반응물의 양은 절반이 된다. 이런 내용들은 잘 알고 계실 텐데, 그게 반감기가 지나면서 얘만 절반이 되는 게 아니라요. 생성되는 생성물의 양도 절반이 되고 전체 몰수에 대해 따지고 있으면 전체 몰수의 변화량도 절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셋이 같이 움직이는 거고, 그래서 자료가 셋 중에 하나만 주어지면 반감기를 빠르게 캐치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은 생성되는 생성물의 양이 6분이라는 시간 간격으로 주어져 있는데 6분 동안 처음엔 4였는데 그 다음 6분 동안 생성되는 생성물의 양이 4분의 1로 줄어들었죠. 그럼 6분이라는 시간 동안 4분의 1, 즉 반감기가 2번 흐른 겁니다. 그래서 이 반응에 대해서는 반감기가 3분이라는 걸 이 자료를 보면서 캐치할 수 있어야 돼요. 반감기가 3분이라는 게 나왔고,
그러고 나면 문제에 추가로 주어진 조건이 6분의 1 때 C의 몰 분율이 2분의 1이라는 거, 이거 활용해야 될 것 같고요. 구하라고 한 건 초기에 존재하는 A와 B의 몰수비를 구하라고 되어 있죠. 일단 자료 정리를 해보면 6분이라는 시간이 지났을 때 C의 몰 분율이 전체 중의 절반이라고 되어 있어요. 전체 중에 C가 절반이면 C를 제외한 나머지 A 플러스 B하고 C하고 같다는 거죠. 전체 중에 C가 반, 나머지 A와 B가 반이란 얘기니까 C가 지금 6몰인 상황이면 이걸 통해서 뭐도 준 거냐면 A와 B를 합해서 남아있는 게 6몰이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전체 몰수 12몰에 그 중에 C의 몰수 6몰이 되면서 2분의 1 조건을 만족할 수 있겠죠. 그래서 A와 B의 몰수 총합이 6이라는 걸 찾아냈고, 근데 우리는 6분에서 A와 B의 몰수가 필요한 게 아니라 초기에 A와 B의 몰수가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초기에 A와 B의 몰수를 찾기 위해선 반응할 때 A와 B의 몰수 변화를 보게 되는데 편하게 줬네요. 지금 A와 B의 개수를 둘 다 1로 줬죠. 그럼 반응할 때 A가 없어진 만큼 B가 생기기 때문에 A와 B의 몰수 총합은 반응에 무관하게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A는 줄고 B는 늘지만 그 양이 동일하기 때문에 A와 B의 몰수 총합은 반응 과정에서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 그러면 A와 B의 몰수 총합이 6분에서 6몰이었다는 건 처음 시작할 때도 6몰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둘을 더해서 6몰이 된다는 걸 먼저 찾게 되고요. 그럼 X, Y 중에 하나만 찾으면 문제가 끝이 나는 상황인데 우린 A, 반응물에 대해 생각해 보면 6분이라는 시간이 지났을 때 6분이 지났을 때 반감기가 2번 지난 거니까 A는 초기 몰수 기준으로 4분의 1이 남아있겠죠? 그건 오른쪽에 한번 써볼게요. 그러니까 6분이 지났을 때요. 6분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되면 A 입장에선 초기에 X가 있었는데 반감기가 3분이었으니까 반감기가 2번 지나면서 A의 몰수는 4분의 X로 줄어들게 됩니다. 초기에 있던 양의 4분의 1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 과정에서 A의 경우에는 4분의 3X만큼 줄어든 건데 이때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이 6분이라는 시간 동안 C의 몰수는 3몰이 늘었죠. 근데 개수를 보면 A하고 C는 1대1로 반응하기 때문에 C가 3몰이 늘었다는 건 A가 3몰이 소모됐다는 거예요. 즉 4분의 3X에 해당하는 양이 결국 3몰이었다는 얘기고, 그럼 여기서 X는 나오네요. X는 하고 정리했을 때 3분의 4 뒤집어서 곱해주면 3분의 16 형태로 정리가 됩니다. 그럼 X가 3분의 16이 되고요. 더해서 6이 돼야 되는 거니까 Y 자리에 3분의 2가 들어가면서 X와 Y를 다 찾은 거죠. 문제에선 정확한 몰수가 아니라 비율만 물어봤으니까요. X하고 Y에 대해서는 8배 차이가 나는 상황, 보기들 중에서는 답 4번으로 내주시면 됩니다. 18번 문제 답 4번으로 내주시면 되고요. 아래쪽 19번 문제 보시면 다시 한번 속도식 문제네요. A로부터 B와 C가 생성되는 반응이라고 되어 있고요. 반응식의 개수가 명확하게 주어져 있고 다시 한번 또 1차 반응이란 조건도 줬습니다. 부피가 같은 두 개의 강철 용기에 같은 질량의 A를 넣었다. 그러면 부피도 같고 같은 질량, 그럼 몰수도 같은 거죠. 그럼 A의 초기 농도는 동일하게 시작을 하는 거고요. 이번엔 온도가 다르네요. T1, T2에서 반응시킬 때 반응 시간에 따른 A의 압력분의 B의 압력, C의 압력의 합. 근데 혼합기체에선 분압이 몰수에 비례하는 거니까요. 어차피 비율 관계는 몰수로 따져주면 될 것 같고. 아래쪽에 T는 16, 16분에서 B와 C의 질량비가 5대4란 조건을 제시했고요. 표 형태로 이 비율이 바뀌는 모습을 16분, 31분, 48분에서 제시하고 있네요. 아래쪽에 구하라는 걸 보면 반감기 구해야 될 것 같고 A와 B의 비율, 그리고 16분일 때 질량비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반응에 대해서 주어진 자료는 1차 반응이라는 거, 그리고 16분에서 질량에 대한 자료가 주어져 있고 이 자료들 정리해서 쓰라는 건데요. 방금 얘기했지만 압력으로 제시되어 있긴 한데 결국 혼합기체에서 압력비는 몰수비인 거니까요. 몰수로 해석을 해주면 될 것 같고, 다행히 T1과 T2에서 같은 부피에 같은 몰수 A로 시작했죠. 그럼 둘을 구별하지 않고 좀 정리해 볼게요. 오른쪽에서 반응식을 쓰고 반감기 자료를 정리해 보면 이 A가 2B 플러스 C가 되는 반응이고요. 이 반응에 대해서 어차피 비율에 대한 거니까요. 초기 몰수는 그냥 상대값으로 쓰면 되겠죠. 제가 A의 몰수를 그냥 8 정도로 둘게요. 반감기가 최소한 3번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0으로 두고 A와 B는 개수가 같으니까요. A가 반감기만큼 흘렀을 때 B는 똑같이 들어가면서 둘을 더해서 8이 되는 숫자를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B의 절반으로 C를 써주면 돼요.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다시 한번 반감기만큼 흐르게 되면 2와 6이 되고 여긴 3이 됩니다. 또 한번 반감기가 흐르면 1과 7이 되고 여기는 3.5가 되는 거고, 이때 이 값을 써볼게요. A분의 B 플러스 C. A분의 B 플러스 C는 당연히 처음 시작할 땐 0에서 시작한 거고요. A분의 B 플러스 C 4분의 6이자 2분의 3. 복잡하니까 소수로 쓸게요. 1.5가 되고
여긴 2분의 9, 4.5가 되고 여긴 1분의 10.5, 10.5가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이런 비율들이 7배가 되거나 5배가 되는 걸 찾아가는 거죠. 그걸 통해서 반감기가 몇 분인지를 찾고 싶은 건데 지금 3배, 7배는 여기에 있네요. 1.5하고 10.5가 있으니까요. 반감기만큼 지났을 때 그리고 반감기가 3번 지났을 때 그때가 7배 차이 나는 건데 여기가 16분, 여기는 48분인 거니까 반감기가 16분이면 만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반감기를 찾아낼 수 있는 상황, 반감기가 얘는 16분짜리입니다. 그래서 처음 지났을 때 A 자리가 지금 1.5인 거고요. 이거의 7배 자리, 세 번째 자리가 10.5. 뭐 문제에서 묻진 않았지만 이 자리를 물었다면 4.5 이런 식으로 대응시킬 수 있는 상황이에요. 비슷하게 아래쪽에서는 지금 2번 지나간 상황에서 16분, 32분인 상황에서 B와 OB 5배 되는 걸 찾아야 되는데 조심해야 될 게 온도가 다르기 때문에 반감기가 여기가 16분이라고 해서 아래쪽이 16분이라는 보장이 없죠. 다시 한번 찾아줘야 되는데 이거 좀 귀찮은 문제네요. 지금 5배가 되는 게 여기에 없네요. 한 번 더 내려가야 되는 거고 이렇게 더 찾을 것 같았으면 처음 시작이 8이 아니라 뭐 16이나 32였으면 조금 더 편했을 것 같아요. 저는 다시 쓰긴 그러니까요. 여기서 그대로 정리해 볼게요. 그럼 얘는 0.5가 되는 거고요. 얘는 7.5가 되는 거고 7.5의 절반에 해당하는 3.75가 됩니다. 그러면 A분의 B 플러스 C를 계산해주면 2를 더해주고 얘가 분모로 들어가면 0.5가 분모로 들어가면 그냥 올라올 땐 2로 곱해주면 되죠. 그럼 2를 더해주면 11.25고요. 그거 2배 해주게 되면 22.5가 되는 거네요. 다행히 여기서 나오네요. 지금 4.5에서 시작해서 22.5가 되는 게 4.5와 22.5 5배 차이인 거죠. 그러면 4.5만큼 오고 그 다음 22.5만큼 오는데 이게 5배 차이인 거고 얘가 4.5 얘가 22.5인 거고 근데 4.5 자리가 어디였냐면 반감기가 2번 지난 자리였잖아요. 근데 16분이라는 시간 동안 반감기가 2번 지난 거니까 온도가 높아진 거겠네요. 반감기가 짧아진 거고요. 이 자리가 8분. 그래서 8분이 반감기가 되면서 반감기가 2번 지난 자리에 4.5, 4번 지난 자리에서 22.5가 되면서 5배 조건을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묻는 것들 정리해보면 1번에서 반감기가 8분이냐라고 물어봤는데 1번이 아니라 2번 실험이 8분이에요. 기억은 틀린 보기가 됐고요. A와 B는 3배 차이가 나는 게 맞습니다. 니은은 맞는 보기. 디귿번은 2번 실험 기준으로 16분이 됐을 때 반감기가 2번 지났을 때 A와 C의 질량비를 묻고 있죠. A와 C의 질량비는 이걸 활용해주면 되겠죠. 우리가 1번 실험에서 16분일 때 B와 C의 질량비를 줬는데 사실 16분은 필요가 없고요. 어차피 B와 C에 대해서는 초기에 A만 넣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뭘 그냥 알려준 거냐면 B와 C에 반응할 때의 질량비를 알려준 거예요. 사실은 A도 알려준 거죠. 질량 보존을 이용해서 B와 C가 5대4의 비율로 생성이 되고 있으면 B와 C의 질량비가 5대4라고 해주면 A는 9. 그럼 9만큼 반응해서 5대4의 비율로 둘이 나눠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응할 때 B와 C가 몇 대 몇으로 질량을 나눠 가는지를 알려준 거고 그러면 항상 강조드리지만 이렇게 구하라는 게 비율이면 그냥 간단한 상대값으로 비율만 구하면 돼요. 실험 2에서 16분 상황은 언제냐면 반감기가 2번 지났을 때죠. 그럼 A 입장에서는 반감기가 2번 지나면서 처음 가지고 있던 양의 4분의 1이 된 거예요. 그럼 내가 이쪽에 표시해 볼게요. A, B, C가 있는데 처음에 A가 4만큼 있었다라고 해주면요. 그냥 몰수이자 질량의 상대값으로 쓴 거예요. 16분이란 시간은 반감기가 2번 지나면서 A의 질량이 1로 줄어들게 됩니다. 저는 A의 질량이 1로 줄었다고 해볼게요. 지금 질량비가 필요하니까. 그럼 A의 질량을 1이라고 했을 때 나는 C가 몇인지가 필요한 거죠. 근데 이건 A가 질량으로 3만큼 줄은 건데 그럼 질량 보존에 의해서 B와 C가 질량으로 3만큼 늘어야 되죠. 근데 그걸 B, C가 5대4로 나눠 갖는 거니까 C만 놓고 오면 3을 기준으로 9분의 4가 있으면 되는 거죠. 만약에 B를 물어봤다면 3을 기준으로 9분의 5. 반감기가 2번 지나면서 A의 질량은 4분의 1이 됐을 거다. 그러면 그냥 질량의 상대값을 4라고 했을 때 1인 거고 A가 3 줄어들면 B, C는 합해서 3인데 그 중에 9분의 4가 C 거, 9분의 5가 B 거 뭐 이런 식입니다. 지금은 C만 물어봤으니까요. 이 자리만 계산해 줄게요. 나눠주면 3이 되면서 A와 C의 질량비는 1대 3분의 4, 즉 3대 4가 되는 거죠. A와 C의 질량비는 3대 4가 되는 거니까요. 20이 아니라 4로 바꿔줘야 되고 디귿도 틀린 보기가 됐습니다. 기억과 디귿이 틀린 보기, 니은만 맞는 보기가 됐고요. 보기들 중에서는 답 2번으로 내주시면 되고 18번과 19번 4페이지에 두 문제가 연속해서 속도로 문제였네요. 오른쪽으로 넘어오시면 마지막 20번 문제 A로부터 B가 생성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과
농도로 정의되는 평형상수라고 되어 있고요. 개수는 A와 B에 대해서 명확히 적고, 그림 가는 실린더에서 A 기체 Wg을 넣은 초기 상태에 대한 거고요. 나는 가에서 외부 압력이 P1 또는 P2 압력을 바꿔가면서 일정할 때 반응이 진행되어 도달한 평형인 거죠. 이건 초기 상태였지만 이 오른쪽은 평형에서의 자료를 준 거고, 온도에 따른 기체의 전체 질량 중에 B의 질량을 나타낸 것이다. 이 자료도 자주 등장하는 자료예요. 이건 전체 질량 중에 B의 질량만 줬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전체 중에서 B가 3분의 2면 나머지 3분의 1이 A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A의 질량도 같이 줬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3분의 2가 B의 질량이면 3분의 1이 A의 질량인 거고요. 비슷하게 5분의 2가 B의 질량이면 5분의 3이 A의 질량인 거기 때문에 지금 어떤 자료를 준 거냐면 각각의 점에서 A와 B의 질량비를 준 겁니다. A와 B가 1대2, A와 B가 3대2. 또 동시에 이런 반응식들, 지금 A와 B만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A, B, C 이렇게 들어간 게 아니라 지금 둘만 있는 상태에서 분자량으로도 질량 보존이 돼야 되기 때문에 A의 분자량을 1이라고 두면 B의 분자량은 2여야지만 질량 보존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자료가 제시됐을 때 진짜로 주고 싶은 자료가 뭔지도 빨리 캐치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반응식이 A와 B만 들어가는 간단한 반응식이기 때문에 이미 분자량은 주어진 거죠. 분자량이 1대1라고 알고 있는 상황에서 질량비도 같이 준 거기 때문에요. 진짜로 주고 싶었던 건 몰수비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의 몰수비,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의 몰수비, 이런 몰수비를 다 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분명히 평형에서인 거니까 평형에서 A와 B에 대해서 몰수비를 알고 있는 거고, 그리고 기역과 니은 자리에서 기체의 부피비를 또 제시했고요. 계속 비율만 주네요. 최종적으로 물어본 건 온도가 몇 배냐. 최종적으로 물어보는 것도 온도의 비율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풀이가 좀 경험이 쌓이고 익숙하신 분들은 결국 T1과 T2에서 온도가 몇 배냐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우리가 기체의 온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압력, 부피, 몰수잖아요. 그럼 기역과 니은에서 그 중에 부피가 몇 배 차이인지는 알려줬으니까요. 온도가 몇 배인지를 결정하기 위해선 기역과 니은에서 부피를 알고 있다. 그러면 압력으로 몇 배인지, 즉 P1과 P2가 몇 배 차이인지, 그리고 기역과 니은 자리에서 몰수로 몇 배 차이가 나는지를 봐야 되는데, 사실 기역과 니은 자리는 처음에 A가 일정한 질량으로 시작해서 그 중에 B의 질량이 전체 중에 3분의 2가 되는 지점이잖아요. 그럼 전체 중에 3분의 1 A를 남겨놓고 B를 3분의 2로 바꾼 그 지점인 건데, 질량의 비율이 같은 거니까 기역과 니은에서는 A 기체와 B 기체의 몰수도 동일한 거죠. 이거 집중해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 상황 파악을 잘 하셨으면 온도가 몇 배인가를 묻고 있는데, 문제에 제시된 자료가 기역과 니은에서 부피의 비율을 주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온도에 영향을 주는 게, 한번 써볼까요? 온도에 영향을 주는 게 NR분의 PV인 거니까, 내가 온도로 몇 배인지 알고 싶으면 기체 상수는 어차피 일정한 거고, 몰수와 압력과 부피가 몇 배인지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앞에서도 한번 나왔던 것 같은데, 이렇게 분수 형태의 자료는 분자를 주어로 써주면 돼요. 분자를 주어로 잡아서 지금 T2인 거니까 T2가 T1의 몇 배냐? 그럼 기역에서 니은으로 올 때 몇 배냐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거든요. 근데 기역에서 니은으로 올 때, 기역 쪽이 부피가 4배라고 했으니까 부피는 이미 4분의 1배라고 구했고, 압력이 몇 배인지, 몰수가 몇 배인지를 구해주면 되는데, 사실 기역과 니은 자리는 몰수도 똑같은 자리라고요. 기역과 니은에서 똑같은 A의 질량으로 시작해서 전체 중에 B의 질량을 3분의 2로 만들었죠. 그럼 전체 중에 A의 질량이 3분의 1이잖아요. 그럼 처음에 W 중에서 3분의 W 남아있고 여기 3분의 2W로 있는 거죠. 근데 그건 기역도 니은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기역과 니은에서 A의 질량, B의 질량이 똑같고, 그럼 A의 몰수, B의 몰수가 똑같기 때문에 기체의 전체 몰수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여러분이 잘 상황 파악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문제에서는 온도가 몇 배인지 묻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압력이 몇 배인지 P1과 P2에 대해서요, 기역에서 니은 쪽인 거니까 P1에 비해서 P2가 몇 배인지만 구하면 여기에 그 값을 넣으면서 문제가 풀리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이 자리만 구해라, 압력으로 몇 배인지만 구해라, 이런 문제인 거고요. 근데 압력으로 몇 배인지를 구할 때 이게 평형 문제인 거니까 같은 온도에서 평형상수가 같다는 걸 활용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이때 평형상수와 관련해서 제가 평형상수 계산 관련해서 여러 팁들을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오늘도 평형상수를 계산할 때 일단 비율로 계산해 놓고 남는 것만 정확한 농도를 대입해라, 뭐 이런 식의 계산법을 알려드렸는데, 사실은 또 이런 특히나 이렇게 피스톤이 설치된 상태에서 압력이 고정되는 문제들을 풀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팁이 하나가 더 있어요. 이건 계속해서 여러분한테 뭔가 더 알려드리는 게 좀 부담스럽긴 한데, 저희 화학2 이제 개념 수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네요. 나올 때마다 좀 언급을 해야 될 것 같고,
이 평형상수 계산할 때요. 이건 좀 중요한 거니까요. 제가 다 따로 빼서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거 보시면 돼요. 여러분 문제가 평형 파트 문제들이 제시될 때 이렇게 화학 반응식과 농도로 정의되는 평형상수라고 하잖아요. 그때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왜 굳이 그냥 평형상수라고 하지 않고 꼭 농도로 정의되는 평형상수란 말을 꼭 해주는 걸까? 그럼 농도로 정의되는 평형상수 말고 다른 평형상수도 있다는 건가?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다른 평형상수가 사실은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농도로 정의되는 평형상수만 있는 게 아니라 기체에는 압력으로 정의되는 평형상수가 있어요. 이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제가 일반화해서 정리해 볼게요. 만약에 A가 B가 되는 반응이 있다고 했을 때 우리가 농도로 정의되는 평형상수, 보통 화투에서 쓰고 있는 K는 그냥 A의 농도 분의 A승, B의 농도 분의 B승 형태로 쓰게 되잖아요. 이게 농도로 정의되는 평형상수인데 이걸 나중에 여러분이 나중에 대학교에 가서 일반화학을 배우시면 이 농도로 정의되는 평형상수를 그냥 보통 K라고 쓰지 않고 KC라고 쓰게 돼요. 여기 C는 컨센트레이션의 약자를 쓴 거고요. 이게 농도로 정의되는 평형상수라는 뜻입니다. 근데 화투에서는 농도로 정의되는 평형상수만 배우니까 그냥 KC라고 쓰지 않고 K라고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원래는 농도로 정의되는 평형상수만 있는 게 아니라 기체상 반응에 대해서는 압력으로 정의되는 평형상수가 있어요. 프레셔의 약자를 써서 KP라고 쓰고요. 이건 그냥 농도로 쓰지 않고 압력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PA, A의 분합분의 A승, B의 분합분의 B승이 되면서 나머지는 똑같고 농도가 들어갈 자리에 압력만 쓰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뭐를 기억하면 이건 그냥 일종의 보너스처럼 여러분한테 또 무기 하나가 생기는 게 농도로 정의되는 평형상수만 있는 게 아니라 원래 압력으로 정의되는 평형상수도 있고요. 평형상수의 특징을 얘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농도로 정의되는 평형상수는 오직 온도에 의해서만 바뀌잖아요. 이 KP도 똑같아요. 압력으로 정의되는 평형상수도 하나의 온도에서는 항상 일정한 값을 갖고 온도가 바뀔 때만 평형상수가 바뀐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상황에 따라서는 부피가 명확하지 않고 압력으로 정의되는 문제에서는 압력으로 정의되는 평형상수가 일정하다는 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중간 과정이 훨씬 더 편해지는 문제들이 많거든요. 다만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이 농도로 정의되는 평형상수하고 압력으로 정의되는 평형상수가 서로 같은 값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에서 당연히 농도로 정의되는 평형상수 K에 대해서 그 K를 구해라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면 압력으로 가면 안 돼요, 여러분. 당연히 농도로 정확히 구해줘야 되는 거고. 근데 구해라가 아니라 그냥 같은 온도에서 같은 값을 갖는다. 그러니까 평형상수를 직접 구하는 문제가 아니고요. 평형상수가 하나의 온도에서 일정한 값을 갖는다는 걸 이용해서 풀이하는 문제는 농도가 아니라 압력이 편할 때는 압력을 이용한 평형상수가 일정하다는 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나갔을 때 중간 과정이 편해지는 경우가 있는 거죠. 이 문제로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기억과 니은 자리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압력이 몇 배인지만 풀어주면 답이 나오는 상태인 건데요. 온도가 지금 T2로 일정한 이 상황, 이 자리하고 이 자리를 비교해 볼게요. 이 자리하고 이 자리를 비교했을 때 이 두 자리에서 온도가 일정한 거니까 평형상수가 같겠죠. 근데 그 평형상수를 구할 때 압력을 이용해서 압력으로 정의되는 평형상수도 같은 거거든요. 그 내용을 활용해 주면 이 자리에 대해서요. 일단 이것부터 정리해 볼게요. 질량으로 주어져 있는데 질량비가 주어져 있는데 분자량비도 나온 거니까 우리가 몰수비를 구할 수 있어요. A와 B에 대해서 몰수로 몇 대 몇이냐. 복잡하니까 이 정도는 암산을 해도 되겠죠. 질량이 1대2인데 분자량도 그대로 1대2. 그럼 몰수로 1대1이고요. 이 자리에서는 질량으로 3대2. 근데 몰수를 구하기 위해서 분자량으로 나눠주면 돼요. 분자량으로 1대2로 나눴다라고 생각해주면 약분되면서 몰수로는 3대1이 됩니다. 그럼 이 자리하고 이 자리에서 A기체와 B기체에 대해서 몰수로 몇 대 몇인지, 즉 몰 분율이 몇 대 몇인지를 알고 있죠? 그럼 전체 압력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압력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각각에서 평형상수를 특히나 압력으로 정의되는 평형상수를 편하게 구할 수 있는 게요. 여기서 KP를 구해보면 이것도 여러분 KP를 구할 때 제가 지난 시간에 알려드렸죠. 이게 PA제곱분의 PP 이 식에 대해서 KP를 PA제곱분의 PB 형태인데요. 기체분자수 변화가 있는 반응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기체분자가 어디에 하나가 남냐면 반응물 쪽에 하나가 남죠. 그럼 이걸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일단 A하고 B 하나씩은 비율로 구해요. 이렇게 비율로 하나 구해놓고 남는 기체분자 하나가 반응물 쪽에 있으니까 A의 압력을 정확히 한 번만 밖으로 빼서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비율 한 번, 정확한 압력 한 번. 우리가 농도로 정의되는 평형상수를 할 때는 비율 한 번, 정확한 농도 한 번 이런 식이었다면 압력으로 정의된 평형상수를 계산할 때는 비율 한 번, 정확한 압력 한 번 이런 식의 계산을 해주면 훨씬 더 편하게 계산할 수 있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 KP를 구하라고 했을 때 비율은 1대1이죠. 그러면 1은 그대로 써주고 1분의 1. 정확한 A의 압력. 그럼 여기서 정확한 A의 압력은 A의 몰 분율이 2분의 1인 거니까 전체 압력 곱하기 몰 분율 2분의 P2죠. 근데 A가 분모에 들어가니까 그걸 뒤집어서 P2분의 2라고 써주면 돼요. 여기서 정확한 A의 분합은 2분의 P2. 근데 A가 분모로 들어가야 되니까요. 뒤집어서 곱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이걸 가지고 평형상수를 써볼게요. 근데 그 값이 동일해야 되는 거죠. 얘를 가지고 평형상수를 쓰면 똑같아요. 비율 한번 3분의 1. 그리고 정확한 A의 압력을 뒤집어 써주면 됩니다. 분모에 들어갈 거니까. 정확한 A의 압력은 지금 전체 압력이 P1인데 A의 몰 분율이 4분의 3이죠. 그러면 정확한 압력은 4분의 3P1. 그럼 3P1분의 4로 정확한 A의 분합은 4분의 3P1이고요. 그걸 뒤집어서 곱해주는 거니까 3P1분의 4라고 써주면 되죠. 근데 이렇게 구한, 여기서 구한 평형상수와 여기서 구한 평형상수가 같은 온도니까 같아야 되는 거고요. 농도로 정의된 평형상수뿐만 아니라 압력으로 정의된 평형상수도 같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식 정리해주면 그냥 이거 날아가면서 2가 되는 거고, 압력에 대해서 그냥 바로 정리가 되죠. 올라오면 지금 9P1이 2P2 형태가 되면서요. P1과 P2의 경우에는 P1, P2의 경우에는 2대 9 비율이 됩니다. 여기서 2대 9의 비율로 들어가게 되고, 내가 원하는 게 P1과 P2가 몇 배의 차이냐는 거였잖아요. 근데 지금 기억과 니은 자리를 비교하면 압력은 P1과 P2라고 했을 때 P1과 P2의 비율이 2대 9의 비율인 거니까 압력으로는 2분의 9배가 됐다. 그러면 기억과 니은 자리를 보면서 A와 B의 질량이 같은 거니까 A의 질량끼리 같고 B의 질량끼리 같은 거니까 둘이 몰수는 같았어. 근데 부피는 몇 배인지 알려줬고 압력은 평형상수가 같다는 걸 통해서 몇 배인지 나왔고, 그럼 온도가 몇 배인지 나오는 거죠. 온도는 지금 이거 두 개 곱해주면 그냥 8분의 9배. 8분의 9가 되면서 지금 보기들 중에서는 답 1번이 되고요. 사실 이 문제를 부피를 활용해서 억지로 풀어나가면 상당히 복잡한 계산이 중간에 이어집니다. 근데 이걸 실전에서 좀 제한된 시간 안에 푼다라고 했을 땐 특히나 20번이기 때문에 이미 앞쪽에서 시간을 많이 썼을 거잖아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이 문제를 푼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압력을 이용해서, 누가 봐도 이건 압력을 이용해서 풀라고 노골적으로 내는 문제인데 이걸 억지로 부피를 이용해서 풀지 마시고요. 평형상수 중에서 이렇게 농도로 정의되는 평형상수가 있다면 그냥 간단하게 압력으로 정의되는 평형상수 있다. 이건 진짜 보너스 같은 거예요. 우리가 농도로 쓸 걸 그대로 압력만 바꾼 거기 때문에 뭔가 더 배우는 느낌도 아니잖아요. 근데 압력으로 바꿔서 평형상수를 구할 수 있다고요. 또 중간 과정에서의 계산은 기체분자수 변화가 없는 반응은 비율처럼 생각을 해서 비율로 한번, 정확한 압력 한번, 우리가 농도로 정의되는 평형상수에선 비율 한번, 농도 한번이었던 것처럼요. 비율 한번, 압력 한번 이런 식으로 계산해주면 중간 과정에서의 계산도 좀 편해지는 거죠. 이렇게 한번 연습해 보시고 뒤쪽으로 풀어나갈 평가원 모의고사들 중에서 이렇게 압력을 이용한 평형상수를 활용했을 때 계산이 편한 문제들이 정말 많습니다. 지금 처음 보여드린 거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제가 지금 21학년도 수능까지 풀이하고 있는데 22, 23, 24 이어서 계속 풀 거거든요. 그 과정에서 계속 보여드리면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따라해 보시면서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의 무기로 바꾸실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 20번 답 1번으로 내주시면 되고요. 여기까지 해서 21학년도 수능 해설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